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대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천 원짜리 장난감에도 설명서는 존재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활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과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의 학습에 대한 믿음이 완벽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예 공부라는 개념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알게 되시는 이 방법과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공부에 있어서 모든 학습에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번에도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학습을 해왔는지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각종 연구 논문들에는 어떠한 내용까지 들어있냐, 학습자들이 이렇게도 잘못된 방법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분석해서 따로 설명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가장 흔한 방식의 공부법은 소위 회독 공부법이라고도 하죠. 반복해서 노트나 교과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10회독을 하면 합격을 한다, 7번 읽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등등 책도 나오고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있지만 이 지점에서 과학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읽거나 회독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결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원리는요, 저의 공부법과 공신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에 이미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원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가 지금까지 출간했던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영어 독해, 영어 회화까지도 이 원리를 아예 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했었습니다. 공신닷컴 강의조차도 암기법부터 필기법까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부의 요령들을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꽤나 많았었죠. 특히 저는 이번 영상에서 백지복습 공부법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릴 과학적인 학습 원리가 적용된 공부법들이 다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예시가,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해보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백지복습법입니다. 에이, 그거 너무 간단한 공부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법이 너무 어려우면 또 하나의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백지복습법은 간단하게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실천해볼 수가 있고요. 책상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버스나 심지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도 해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꼭 백지라는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백지는 그냥 빈 종이인 것이죠.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이 백지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자, 그럼 백지복습이 무엇이냐? 이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모든 내용을 보지 않고 적어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게 적는 내용은 여러분이 새로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게 된 내용일 수도 있고, 자습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공부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려서 마침내 알게 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를 푸는,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발상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험 볼 때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셋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날 나의 성과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방식이 그렇다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곧 보여드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 이건 놀라움을 넘어서 거의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백지복습을 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망각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잊어버리질 않게 된다고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복습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는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실험 결과 자체를 아예 그 논문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랄 것이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잘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이 방법은, 백지복습법은 제가 무려 20여 년 전부터 방송과 책 강의에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세요. 물론 그 전에도 이 백지복습법으로 혼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마 방송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공신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신닷컴에선, 제 강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선요, 모든 수강생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수강생분들이 이 백지복습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두 하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지복습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 합니다. 왜냐면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신닷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공신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의 제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번엔 제가 이 원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공신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 또한 인강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무료로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강 기간 동안에 한 줄씩이라도 공부일기를 쓰면, 여기서 공부일기라는 것은 사실상 백지복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공부하신 내용을 단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다면은, 그걸 매일 한다면 수강료를 온전히 돌려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오늘은 뭐 적게 했다, 그래서 한 줄만 적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강기간 66일 동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 습관이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거나 환급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기저기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사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공신도 결국에는 달성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공부 내용은 한 줄만 적으셔도 됩니다. 다른 데처럼 기간이 뭐 1년, 2년 긴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6일로 끊어놨습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습관하다가 완성되는 평균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강의를 통해서 공부법이든 영어든 물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공부 습관이 잡혀야만 됩니다. 수강 기간을 통해서 습관까지 잡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그런 교육업체 대표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돌려받아가는지를 그 비율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겁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비율이 그 대표님 회사의 10배가 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업체인데요. 그리고 또한 많이 여쭤보셨던 게, 제세공과금은 그럼 떼는 거 아니냐. 저희는 안 뗍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하신 경우에 통장에 1원도 줄지 않고 전부 입금이 되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돌려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실수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수강을 한 케이스인데 부모님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부모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이게 돈이 갑자기 공신닷컴에서 입금이 됐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이게 뭐냐면 수강료를 결제는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저희가 자녀분께서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신 덕분이다 하면은 진짜 기뻐하세요. 심지어 안 돌려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쨌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동기부여도 받고 공부법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돈을 사실은 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광고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업체들은 광고 모델도 쓰고 여기저기 광고 돌릴 수 있겠지만 저희는 거의 없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여러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든 것이고요. 또한 스타 강사 같은 거 떼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강의료로 받아가는 게 또 없거든요. 자, 이쯤 되면 왜 제가 모든 공신닷컴 수강생들이 매일같이 백지복습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수강료를 그냥 받아버리면 간단하고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의 주제죠. 백지복습 때문입니다. 백지복습을 66일간 지속을 시켜서 말 그대로 습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 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거 그야말로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안 할 수 없는 장치가 오프라인 학원비에 비하면은 한 달도 안 되는 수준이라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 과정은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 또 다른 과정은 바로 시험입니다. 공부를 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또 공부를 내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딱 두 과정이라고 단순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백지복습이 대표적인 테스트죠. 백지에다가 내용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단순히 학습, 교과서를 읽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정답을 보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지식을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학습을 해야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더불어 시험은 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의 목적은 평가이지 학습 그 자체는 아니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최신의 과학으로 입증된 내용은 완벽하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시험을 보는 것이 더욱 성적을 올려줍니다. 훨씬 성적을 올려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시험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틀린 것을 내가 발라내고 그 틀린 것들을 공부하면 내가 몰랐던 거를 공부하면 혹시 그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험 없이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것을 공부를 하니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른 다음에 틀린 것들만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죠. 하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을 보고 틀린 것을 심지어 공부하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답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시험에 참여만 해도 백지복습이라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써보려고 애만 써봐도 그 시도만 해봐도요 그 시간에 책을 보면서 공부만 한 것보다 성적이 훨씬 높습니다. 즉 시험에서 성과가 완벽하지 않고 누락된 즉 틀린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교정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백지복습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 실험 결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실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그룹의 학생은 어떤 자료를 공부를 한 다음에 추가 공부 대신에 자가 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백지복습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안 보고 내가 학습한 내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학생은 통제 그룹 혹은 대조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학생들은 자료를 처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복습이란 것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몇 회독을 했다, 2회독을 했다, 3회독을 했다 이렇게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양쪽 그룹이 최종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종 테스트의 점수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 성적을 더 높여지는지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가 있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독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건 이 경우 소요된 시간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결과치는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실험들이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교육학에서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거의 모든 연구 결과들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즉 백지복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반복 학습을 한 그룹은 몇 회독씩 한 그 학생들은요, 자료를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읽게 되죠.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테스트, 즉 시험을 통해서, 백지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한 이분들은 자료 전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접근을 할 수 있게 한,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 보면서 그때그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고, 시험 보는 와중에도 자료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진행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온전히 시험, 즉 테스트, 그 학습 내용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만 본 것입니다. 즉 전체 학습 내용에 대한 노출 시간은 테스트로 학습한 그룹보다 몇 회독을 하면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 교과서나 학습 자료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적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더더욱 테스트하는 방식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어쨌든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거 공부할 내용 더 오래 봐야지, 언제 테스트하고 이러고 앉아있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못 볼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걸 내가 생각을 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라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과학적인 예로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시험 효과는 심리학에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비슷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 안에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측정이 정확하게 그 순간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측정하는 이유 때문에 전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데 시험도 일종의 측정이잖아요. 불확정성 원리처럼 시험을 치르면, 측정을 하면 실력이 그대로인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순간 실력이 더 높아져 버립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에, 혹은 백지복습 학습법의 놀라운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테스트 이펙트, 즉 시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시험이나 테스트를 떠올리면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기분이 좀 언짢죠. 그리고 평가받는 느낌도 들고, 틀린 것 발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자분들이 시험에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만 봐도 어떤가요?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렸죠. 중학생들도 시험을 없애거나 줄였습니다. 혹은 다른 교육자분들께서는 교실에서 시험을 최소화해야 수업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진도도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이것은 사실 대학인 경우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시험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치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학생 여러분들 대부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죠. 교수님들 혹은 조교분들도 채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사실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선생님, 교수님 분들도 시험을 점차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여러분, 시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을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생각만 여러분 조금만 바꿔도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효과를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면 그 자체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한 것보다 성적이 더 좋다,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간접적인 효과로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내가 몰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학습 방향을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집중적으로 해야겠구나.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실수했구나.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는 내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더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는 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조금 큰 시험 말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보는 간단한 시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공대는 보통 공부 양이 많아서 중간, 기말 2번만 치르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시험을 3번 정도 봅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두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어떤 과목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 3번의 큰 시험도 모자라서 퀴즈를 계속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주도 제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은 기피를 합니다. 매주 퀴즈 본다. 이런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인데도 그냥 수강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시험은 사실은 시험 없이 레포트로만 성적을 매긴다. 이런 수업을 많이들 좋아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 없으면요. 남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공부 우리 잘 안 하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시험이 중간 기말고사 2번이다. 거의 대부분 학기 중에 2번만을 빡세게 공부하곤 했습니다. 시험이 만약에 1번이다? 그러면 그 1번만 밤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죠. 아주 드물게는 평소에도 꾸준히 마치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최소한 심지어 저도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교실에서 이 빈번한 테스트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훨씬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성적을 잘하고 싶다, 그것이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요. 초중고 학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성인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요. 가급적이면 시험을 자주 보는 곳으로 가거나 여러분 스스로 시험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자주 치르시려는 선생님은 여러분 괴롭히려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세요.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는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신닷컴 수강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수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공부일기라고 소개해드린 이 백지복습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복습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또한 중요하냐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가만 지켜보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백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요. 내가 알고 친숙한 내용만 보게 되면은 별로 머리를 안 써도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리고 내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네? 마음의 위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요. 이뿐만이 아니죠. 많은 학생들은 또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단어만 그것만 늘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테스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의 학습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직접적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해 최초로 시행된 대규모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년들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음절, 그러니까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학습을 암기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학습하는 방식에서 2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자료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몇 회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죠. 혹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백지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의 비중을 조금씩 다르게 해봤어요. 테스트하는 방식의 학습을 20% 정도로 해봤고 40% 정도로 늘려봤고 60%까지 늘리고 80%까지 늘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아예 연구 결과를 논문에 있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님께서 첫 번째 그래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의 X축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한
시간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 20%의 학습 시간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백지복습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회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읽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Y축은 말 그대로 성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맞췄는지. 그랬을 때 제가 학년별로 나눠서 이 실험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꺾은선 그래프에서 X로 표시된 것이 그레이드 1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그레이드 8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눈에 보셔도 어떤가요?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백지복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 비중이 늘었을 때 성적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8학년 학생들을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하는 방식의 학습이 즉 백지복습이 0일 때 점수가 35% 정도를 맞췄습니다. 한데 테스트하는 방식을 80%까지 늘리니까 정답률이 무려 70%가 넘어갑니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사실 6학년 학생도 4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예외가 있다면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엔 테스트하는 방식을 늘려갔을 때 점수가 거의 동일하거나 심지어 80% 수준까지 올리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논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1학년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제가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는 또 좀 다르죠. 미국에서 1학년 학생들은 평균적인 1학년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거의 해본 적도 없는 학생들입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 학생들은 테스트하는 방식 백지복습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읽는 것 자체도 지금 서툰데 뭘 그렇게 크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레이드 1은 여러분들 지우고 보셔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실험 하나만으로도 백지복습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연구는 학습을 하고 백지복습 학습이건 아니면 회독하는 반복해서 읽는 학습이건 학습이 끝나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프를 띄워주시면은 이 경우도 8학년 학생들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4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렸겠죠. 그 경우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백지복습으로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적이 10% 조금 넘게 15% 정도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한데 테스트하는 방식을 80%까지 올렸을 때 정답률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3배가 넘는 수치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백지복습 방식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테스트는 그 단어들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을 학습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초중고 혹은 대학교 성인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수업을 듣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경우입니다. 이 연구 또한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아이오와주에서 9개의 도시 91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무려 3,60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백지복습 즉 테스트하는 방식의 학습을 하되 그 일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결과 아예 바로 논문 자체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망각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이 성적입니다. 얼마나 맞췄는지. 제가 망각곡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맞추는 성적이 여러분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줄죠. 그 점선을 놓고 봤을 때 학생들을 8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지금 현재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바로 시험, 테스트를 치른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그룹 1 지금 동그라미가 2개 찍혀 있잖아요. 꺾은선 그래프에.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학습이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일 뒤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21일 뒤에 찍혀 있죠. 그랬을 때 각각 시험 성적을 비교한 것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단편적으로 그룹 1과 그룹 4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룹 다
테스트를 2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근데 그룹 1은 학습이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봤어요. 하루 이틀 만에 테스트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이 끝나고 21일 뒤에 또 한 번 테스트를 봤잖아요. 그랬을 때 성적이 물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성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룹 4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테스트를 7일 뒤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1과 동일하게 21일 뒤에 두 번째 테스트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받게 됐던 그 시험 성적이, 즉 7일 뒤에 받았던 그 시험 성적이요, 21일 뒤에도 거의 동일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즉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망각이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프 보시면 시험 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룹은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룹은 심지어 조금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험을 보는 순간 망각이 중단된다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그룹 1과 그룹 4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50% 정도, 전체의 절반 정도를 맞췄습니다. 그룹 4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맞췄어요. 한데 그 차이는 뭐냐? 유일한 차이는 그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백지복습을 했을 때 그 타이밍입니다. 그룹 1은 학습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거의 바로 백지복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룹 4는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했습니다. 단지 백지복습을 언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성적이 너무나도 다르죠. 한마디로 50점 나올 때 30점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때, 백지복습을 할 때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답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장땡입니다. 공부 마치자 하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신닷컴에서 이 백지복습을 매일, 그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매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강료 수익을 못 내는 한이 있어도 매일 이렇게 백지복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을 보려면 복습이란 건 해야 됩니다. 한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최대한 빨리 복습을 했을 때와 미뤄서 한참 나중에 복습을 했을 때 성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을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단순히 회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과 백지복습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 격차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려도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추가적인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실험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은 산문 자료예요. 사실은 교과서의 설명 자체가 산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경우에는 총 2번의 학습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 학생들은 2번에 걸쳐서 회독 공부를 하게 했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이 또한 논문에서 제가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 X축은 최종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5분 뒤에 최종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요. 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이틀 뒤에 최종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한 주 뒤에 최종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Y축은 당연히 성적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검정색 그래프는 첫 번째 그룹 학생입니다. 스터디라고 돼 있죠. 공부만, 회독으로 계속 공부만 한 경우입니다. 회색 그래프는 공부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5분 뒤에 결과를 보면 5분 뒤에 최종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여러 번 보고 회독으로 공부한 쪽이 성적이 약간 더 높습니다. 보면은 80%를 맞췄죠. 반면에 회독으로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 방식으로 백지복습으로 공부를 한 경우에는 7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틀만 지나잖아요. 성적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지복습한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높죠. 한 주 뒤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복습한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학습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당장 오늘이 시험이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심지어 초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불과 몇 초 전에 막 초치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분치기, 초치기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거 떠올리면서 테스트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성적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스트하는 그 날짜가 이틀 뒤만 되어도 백지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벼락치기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그냥 백지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놓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또 다른 실험에서는 학습하는 횟수를 좀 더 늘렸어요. 여러분 2번만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도 물론 있죠.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더 많은 횟수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또한 논문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띄워주시면 검은색 그래프는 SSSS, 그러니까 회독으로 계속 여러 번 돌린 겁니다. T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옅은 색깔의 그래프를 보면 STTT잖아요.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뒤로는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즉 백지복습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보면 5분 뒤의 성적을 한번 보세요. 테스트가 많을수록 오히려 성적이 조금씩 낮아지죠. 한데 한 주 뒤에 본 결과는 테스트하는 방식이 전혀 없을 때 그 성적을 보면 사실 거의 처참합니다. 쑥 내려가죠.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한 STTT 이 그룹의 성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벼락치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까지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찾고 찾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결같이 테스트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많은 학습자분들은 사실 공부법 전문가, 저 같은 공부법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단장 맞닥뜨린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합격을 하고 꿈을 이루시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왜 공신닷컴에서 공부일기를 매일 쓰게 하는 것인지, 백지복습을 매일 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까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강성태 영단어 영문법 독해 회화까지도 심지어 책에 셀로판지가 들어있죠. 가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리개도 들어있고요. 셀로판지로는 이렇게 가리면은 그 색깔이 사라지면서 테스트할 수 있게 넣은 거예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백지복습을 하게끔,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끔 넣은 이유 또한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후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제 학창시절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공신닷컴에서 진행 중인 백지복습의 사례들, 정말 잘 하셨던 그 사례들도 제가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에 그냥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써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꼭 백지가 아니어도 지금 당장이라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좀 더 활용되는 방법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필기하는 방법까지도요. 중간중간 제가 영상에서 혹은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특히나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 부모님 혹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느낀 점과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을 코멘트 해주실 수 있다면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실천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자극과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이고요. 또한 격려를 통해서 작은 코멘트 하나로도 우리는 크나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기를 꼭 기다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즉 수많은 과학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전달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절대적인 원리는 존재합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별이 움직이고 있고 신체, 우리 몸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작동하는 그 원리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전부를 돌아가게 하는 원리,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마치 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혼과 신체가 다 아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